중고 렌트를 하다 보니 그 할증까지 감당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정해놓고 네. 이 안에서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소속되어 있는 행정사들 중에서 젊은 친구 씁쓸하지만 이제 개업하는 친구에게 우리에게는 빚이 있지 않습니까? 할부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중고차 컨설팅, 중고차 타선생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단 12명밖에 없는 수석 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대표 행정사님으로 사업장을 이끌고 계시는 정진석 행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마 대부분은 행정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주로 하고요. 특히 이제 인허가에 있어서는 대리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와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여의도에서 주로 하는 업무 분야는 크게 4가지를 많이 하는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업무랑 그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비자 업무 이렇게 진행하고 벤처기업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해썹, 식품 제조업 등록 같이 식품 관련된 인허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민원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시게 되셨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나오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회사를, 저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중고 렌탈로 했었는데. 중고 렌트카를요? 네, 렌트카를 했었는데 그게 원래부터 뭐 제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단기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첫 번째 법인을 이제 운영하면서 차량을 제가 처음에 중고 렌트로 하다 보니 저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1년 단위로 차가 바뀌니까 좋더라고, 저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신차보다 중고차에 손때가 묻은 게 저는 낫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길을 이미 들였기 때문에 달리 제가 안 들여도 되니까. 그래서 1년 단위가 그냥 저는 불편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만약에 제가 다시 중고 렌트가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뭐 선택지가 좀 좋은 것들이 있는지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하신 거에 보면은 대부분 나오는데 중고차를 렌트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일례로 그게 가능한 곳은 이제 대형 렌트카 업체, 대기업들, 그 산하에서 각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조건이 되는 일부 차량들만 중고 렌트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급 자체가 되게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찾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내가 맞는 조건에 찾기도 쉽지가 않고, 또 다른 케이스의 중고 렌트카가 이제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좀 높은 렌트료로 이제 나가는 그런 케이스의 두 종류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과 이제 신규 렌트를 사용하시는 걸 비교해 봤을 때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고 렌트카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렌트를 비교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중간에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새 차 사시면 또 새 차만의 또 느낌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님의 개인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누구나 보험으로 사용하실. 그렇게 되면은 보험은 적용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할증은, 그러니까 명의자분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렌트를 하는 이유가 그 사고 이후의 할증 때문에 그걸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렌트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도 동일하게 대부분의 차량, 물론 그 리스에 보험료 적용된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료도 계약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리스 할증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렌트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지금 상황보다는 그 할증까지 감당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렌트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차량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냥 신차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저는 이제 지출 비용으로 보아서 이만한 금액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그냥 차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방식이 괜찮나 아니면 차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식이 나은지.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차량을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냥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인 것 뿐이지 네. 거기에 뭔가 짐을 싣거나 아니면 차량의 사이즈가 뭐 어느 정도 커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차량을 선택해 놓고 그거를 내 예산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항상 고객님들께도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도 얘기를 하는 게 네. 예산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골라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로 잘 선택해서 하시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렌트를 하면 보통 3년, 5년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괜찮나요? 사실은 3년이건 5년이건 네.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건 월 렌트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시다시피 그만큼 이제 원리금을 갚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네. 또 거기에서 비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는 것과 분명한 건 또 하나 5년이 이자 비용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월납이면 당연히 3년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차량을 그래도 오래 바꾸는 것보다는 한 번에 편하게 그냥 쭉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똑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차량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 5년을 운영하시면 되고요. 그냥 난 그것보다 뭐 절대 비용을 조금 줄이고 이자 네. 비용을 줄이고 그냥 자주 바꾸더라도 그냥 최대한 가성비적으로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3년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의 이 지금 그 운영 방식에는 5년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왜냐하면 보시는 시각 자체가 네. 총 비용의 이자 이런 게 아니시고 월 고정 지출 비용만을 보시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시다 보면은 그냥 5년짜리로 해서 좀 더 괜찮은 차량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복지 차원에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원래 하시는 거는 중고차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렌탈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빠삭하시나요? 아. 어떻게 빠삭하신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수입차를 주로 많이 했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리스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거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 렌트에 대한 접근이 많았었고 네. 그걸 또 이제 승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이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리스나 렌트를 승계하는 차량들 자체가 수요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딜러들이 이제 승계나 아니면 금융상품 이해도가 좀 상대적으로 예전에 그 일을 했었던 분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뭐 렌탈 관련해서 더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요. 5년이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네네. 구입할 건지 네. 뭐 팔 건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네. 거기에 뭐 어떤 게 유리하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만기 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항상 어떤 상품이든 간에 예외 조건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3가지는 뭐냐면 이 차량을 내가 그냥 내 걸로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렌트카 업체나 리스사에 반납을 하던가 아니면 재연장을 해서 타던가 이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 3가지 기준은 그때 당시에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잔존가치라는 기준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스나 렌트는 최초 계약 시에 이 차량이 계약 종료 시점이 됐을 때 이 차량을 얼마의 가치로 보겠다라는 금액을 산정해 놓고 계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만기가 됐을 때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 차량의 잔존 가치랑 실제적인 차량의 시세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오히려 잔존 가치가 차량의 시세보다 높게 되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비싸게 가져가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잔존 가치가 실제적인 중고차 시세보다 낮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인수해서 되파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차량을 교체하면은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내가 나중에 이거를 반납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그냥 일단 계약 기간을 지나고 나서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아예 이 차량을 내가 쓰다가 반납을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상품 세팅을 할 때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계약 종료 시점의 잔존 가치를 일정 기준이 나와 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는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어요. 이 높이거나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잔존 가치를 높여놔야 네. 최대한 그때 당시의 시세보다 잔존 가치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야 반납을 해 내가 유리한 거고, 만약에 이 차를 내가 인수를 할 작정이다. 근데 금융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차의 잔존 가치를 최대한 낮춰놓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죠. 아예 종료 시점에 내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뭐 그렇게까지 비율을 조정하시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봤을 때는 월 고정 비용을 일단은 산정해 놓고 네.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잔존 가치를 높여놓고 나중에 추후에 반납일을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보통 반납을 좀 했었는데 네. 매번 어느 선택이 맞는지 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